자, 개장보다 1분 느린 방송 오프닝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고요. 하창한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0.15% 플러스 2,546, 코스닥은 0.04% 플러스 729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휴장인가요? 네, 휴장입니다. 문화의 날. 문화의 날? 네. 오케이. 시가총액 상위주 보면은 삼성전자 0.5%, 하이닉스 1% 플러스로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현대차가 1% 반등, 기아차도 1.2% 반등.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주들, KB금융, 신한지주 뭐 요런 애들은 좀 차익이 나옵니다. 메리츠금융지주 1.6%. 오늘 밸류업 ETF 상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밸류업 ETF도 또 상장하고, 나머지 종목도 네이버가 1% 정도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뭐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아무래도 이번 주에 대선이랑 FOMC 있으니까 오늘 뚜렷한 무슨 움직임을 급격하게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채 수익률의 최근의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굉장히 좀 가파르게 변동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 주에 이제 뭐 3년물이라든지 뭐 30년물이라든지 이런 또 나머지 국채에 대한 수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어떠한 특정한 방향성을 잡더라도 충분히 반전 뒤집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요번엔 무조건 이거야 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더욱더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지금 좀 돌아올까에 대한 물음표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시고 무조건 이거야 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오밀조밀하게 모아가시던지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세부적으로 잘 짜야지, 거치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딱 때리면은 거치로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일단 장 초반 분위기는 야간 선물이 플러스 0.40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8 영향으로 이제 미니 S&P나 뭐 나스닥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 다시 미니 선물이 다시 좀 마이너스 약보합권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결국엔 프리장이 열려야 볼 것 같고요. 그다음 아시겠지만 이제 서머타임 끝났죠. 그래서 시간 자체도 변동성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가 2.7%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NC소프트. 오늘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들이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플러스 NC소프트 게임 요렇게가 조금 2%, 3% 요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2%. 하락한 애들은 LLF가 2.7% 마이너스. 솔직히 뭐 볼 게 없어. KB금융, 메리츠, 한국금융지주 1%, 2% 약세. 그러니까 내리지도 오르지도 않는 장. 가만히 있는 장. 하나투어 17%. 하나투어 왜 올라요? 오늘 제가 이거 뉴스 바로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중국에서 무비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렇죠? 근데 이따가 좀 자세하게 원래 쓰려고 했는데, 그 무비자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무비자로 갈 수 있는데, 요게 이제 2030은 열심히 놀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4050도 갈까? 약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면 요 이면에는 반간첩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 반도체에서 일하셨던 분이 중국 넘어갔다가 지금 약간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을 좀 잡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간첩으로는 처음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사례를 보고 뭐 얘네 왜 이러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뭐라고 할까봐 약간 좀 당근으로 제시한 게 무비자이지 않을까? 라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워낙 안 좋고 오늘부터 이제 전인대가 또 시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내수로 돈을 좀 끌어들이려는 그런 좀 뉘앙스이지 않나?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행히 여행이나 항공주가 먼저 움직임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 이면의 그 흐름들을 좀 뜯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간첩법이 굉장히 크게 강화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하다가 만약에 걔네 군시설 많이 찍었어요. 그럼 잡혀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와서 야, 너 핸드폰 까봐. 그럼 다 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장은 요런 쪽이 뭐 움직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넘버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크고 이슈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요게 좀 시장에서 크게 반영을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5.9%, 17%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저 비자가 되게 엄청 불편했거든요. 그죠. 가서 막 돈도 내야 돼요. 돈도 내야 되고 시간도 걸려요. 3개월 단기, 뭐 6개월, 1년 뭐 이렇게 해서 막뭐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저게 가서 엄청 기다려야 되고 저기 센터가 서울역에 있거든요. 가서 받으려면 엄청 기다려요. 진짜 가가지고 되게 불편했는데 무비자 돼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행 관련주 그리고 항공주 이런 거 좀 오른다는 거. 네. CS 윈드도 5.25%. 요거는 해리스가 좀 앞서고 있다. 요런. 그렇죠. 그래요. 네. 뭐 지금 해리스 경합지에서 굉장히 세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건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원래는 또 최근에는 또 트럼프 후보가 된다라는 얘기가 또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이제 트럼프 미디어인 테크놀로지 뭐 주가 한 달 사이에 400% 올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오히려 해리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뚜껑을 열어보기 시작하니까 뭐야, 이 해리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세잖아. 그럼 막판까지 모르지. 이렇게 되면서 좀 위로 올라갔던 것 차익이 나오고 밑에 있던 애들이 올라오는데, 요건 하루 만에 다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수익이 나시면 빠르게 일단은 뭐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역시나 호텔, 레스토랑, 레저 이쪽이 많이 가네요. 참 좋은 여행 30%, 노랑풍선 30%, 모두 투어 24%, 상한가거나 상한가 근처거나 하나투어도 19%. 야, 이건 어떻게 연속성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일단은 이제 관심도가 높아질 거니까 중국을 갈까? 무비자 한다고? 비자 때문에 중국을 안 갔을까? 그래도 그들에겐 또 이 6만 원, 7만 원이 소중할 수 있으니까 여행 선택할 때 좀 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30은 간다. 2030이 간다? 특히나 20은 간다. 라는 분석이 꽤 많고요. 그 근데 다음에 나이 든 사람도 가던데. 왜냐면 엄마가 저기 엊그제 장가게인가 다녀왔다고. 아줌마들이. 4050은 가서 이제 휴대폰 잘못하다 못 돌아올 수 있으니까 과연 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가긴 가겠죠. 네. 뭐 열심히 그렇게 열려진 게 또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진짜 이례적인 일이 맞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여행주 봐야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얘네가 사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계속 있다가 뭐 주가가 못 가고 이랬잖아요. 근데 트리거가 한번 빵 생기니까 그냥 수급이 확 쏠려 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행 요게 조금 주목을 초반에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엔터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레몽레인이 8.5%, 큐브엔터가 4%, JYP가 4.2% 나가요. SM이 3.4%, 스튜디오 드래곤 2%.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뭐 레몽레이는 최근까지도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다 보니까 조금 논외로 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엔터가 박살나기 시작했었던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쪽에서 공구 물량이 줄어들면서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게임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졌을 때에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됐을 때 뭔가 좋아질 수 있는 쪽들, 이런 쪽들이 오늘은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요즘 고민스러운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게임주나 뭐 미디어나 밑바닥에서 뭔가 이제 산업 리포트 그리고 수급 보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어느 정도 연속성이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게임주 산업 리포트 상당히 좋게 나온 거 있고요. 또 이제 26년인가 7년까지 각 국가에서 게임 산업을 지금 엄청나게 육성을 하고 있어서 시장 규모가 뭐 몇백 조가 된다 이런 내용들도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텀 피싱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기사인지 그런 것들을 좀 뜯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또 일례로 넘어가면 또 최근에 중국 파노 시프트업이랑 NC소프트가 중국 외자 파노를 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액션들이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을 뜯어보면 중국이 뭔가 우리나라랑 관계를 더 개선하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뭉뚱그려서 굉장히 큰 테마를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닌지는 조금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일본은 문화의 날로 휴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화의 날은 일본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문화 관련된 호텔, 레스토랑, 레저,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방송, 엔터, 항공 뭐 이렇게 문화 관련된 것들이 우리나라가 오르네. 무비자가 있으니까요. 무비자. 네. 오늘 진짜 재미없다. 그쵸? 맨날 재미없어요. 아니 그래도 할 얘기가 없잖아. 이거 내일 봐야지. 내일 무슨 요일이야? 5일, 6일. 네. 내일하고 모레 이거를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지. 그렇죠. 이게 뭐 사실은 오늘 뭐 우리가 중계하면 살 거예요? 근데 이게 반도체 좋다. 네. 이게 그거예요. 그게 토요일 날 제가 뉴스 본 거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에 봤고 주말 사이에 사실 굵직한 이슈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좀 수급 모멘텀 플레이는 충분히 될 수 있긴 하죠. 왜냐면 없었던 게 된 거니까. 이런 거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신선한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미디어랑 그 게임 말씀드리면서 밑에 있는 종목에서 이슈 하나라도 있으면 날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요거 차트 보여주시면요, 뭐 참 좋은 여행도 그렇고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다 이래요. 완전 밑바닥에 보세요. 고점에서 완전 개박살 나다가 이 밑에서 이슈 있으니까 상한가 한 방에 보내잖아요. 뭐 노랑풍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밑에서 뭔가 이슈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뭐 거래량 사실 좀 늘었긴 했는데 뭐 워낙 거래가 없었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들어가도 지금 뭐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마 장 초반에 다 같이 동시에 배팅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안 팔지 이게 있으니까 적은 물량으로도 이제 점상이나 뭐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민돌아빠님께서 차분하고 오르는 것도 많고 좋은데 재밌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재밌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징징대, 그쵸? 제가 뭐 그럴 수 있죠. 에이. 대신해서 징징 대주는 거잖아요. 사람들 답답하실까봐. 아니에요. 제가 그냥 징징대는 거예요. 포장이 안 되네. 알겠습니다. 오르는 거. 오늘 상승 종목은 435개, 그리고 하락 종목은 380개.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 940개, 하락 종목 500개. 사실은 뭐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분위기요? 뭐 분위기 오늘 그렇긴 한데 글쎄 이게 어느 정도로 연속성이 있을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체크했었던 게 지수가 상승하고 상승 종목수는 맞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과연 얼마나 들어올까 이런 것들을 봤는데 오늘도 거래소에서 작지만 뭐 465억 원 매도하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411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여전히 뭐 시장에서 바스켓으로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부분의 이슈 그리고 이제 야간 선물빨로 뭐 장 초반엔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어야 되고요. 설령 오늘 만약에 1% 정도가 오르더라도 대선이 이제 내일 있잖아요. 내일 오후 7시에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오늘 국채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막 더 올라간다 변동성이 생기다 그럼 뭐 내일 또 어차피 빠질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 상승을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뭐 상승 상위 종목군들 좀 보시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거는 엔비디아 시간의 빨도 생각을 해야 돼요. 다우로 들어간 거에 대한 영향으로 엔비디아가 3% 정도 더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도체 흐름들은 나쁘지 않을 수가 있고 대신에 오늘 상승 종목 수를 딱 뜯어보면
뭐 대한항공이나 아모레나 뭐 요런 애들이 있지 뭐 기존에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쪽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뒷받침이 될 건가에 대해서 막 물음표가 좀 생긴다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일단 개별주라든지 뭐 JYP라든지 이거 다 중국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것도 지수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좀 견인할 수 있을까? 요거에서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올라도 너무 환호할 필요 없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너무 과하게 올랐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군들은 약간 좀 팔아서 일부 현금화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선 발로 인해서 뭐 이따가 뭐 오늘의 시간에 완전 넉넉하니까 네. 뭐 좀 이것저것 또 저만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왜 버크셔가 현금이 많을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부자들은 다 팔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 번 정도 해보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떨어지는 쪽 좀 한번 볼까요? 업종으로 보면은 증권주 오늘 좀 한국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별로 떨어지는 데가 크게 금융 관련된 조선 조금 떨어지고 조선도 네. 그렇게 떨어지진 않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되게 정적인 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위 종목 보시면 오늘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랑 요런 쪽이 좋아요. 현대 기아도 지금 1%, 2%씩 각각 오르고 있고, 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 발로 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 사이에서 대부분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지수는 좀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뭐 네이버도 오늘 좀 나름 올라주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조선주나 뭐 금융주들 좀 빠지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고, 얘네 또 워낙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얘네가 뭐 10%씩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면 그렇게까지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2차전지 쪽에서는 요즘에 또 뭐 IRA 법안에 대한 폐지, 트럼프 후보가 되면은 뭐 폐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들이 꽤 많은 상황인데, 그거는 뭐 일부 수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왜냐면 주요 이제 주 안에 다 공정을 짓고 있고, 그쪽이 또 공화당이 대부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입법으로 된 거잖아요. 입법으로 된 거를 뒤집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조금 뜯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최근에 엔터라든지 이런 흐름이 워낙 좋긴 해요. 뭐 아파트도 있었고 뭐 나쁘지가 않은데,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됐을 때는 4분기 실질적으로 뭐 이전부터 4분기에는 좀 뭔가 반전의 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분명 이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좀 본전 심리에서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한된 수급 안에서 과연 그런 것들을 좀 뒤집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 초반에 뭔가 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이 보였던 뭐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분은 또 빠지니까, 이게 아마 이렇게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하면 나머지 부분들도 왜 빠지지 이러면서 좀 끌려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오늘 JYP랑 엔터주 요런 애들이 초반에 좀 잘 가네요. 그렇죠. 중국 그거 무비자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한령 해제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같이 좀 퍼지는. 네. 사드가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네. 네. 어쨌든 JYP가 6%까지 지금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큐브엔터도 4%. 여자아이들이 재계약이 어떻게 됐죠? 일단 기억이 안 나네. 전소연 씨는 안 한다는 걸로. 그런가요? 네. 일단 제가 뉴스 팔로우 했을 때는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사실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워낙 잘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빠지면 또 큐브엔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월 25일 발 기자로 여자아이들 전소연 재계약 불발설, 큐브엔터 8%대 급락,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 코스닥 쪽에서는 대형주가 단연 흐름이 제일 좋네요. 대형주가 1% 넘게 오르고 있고, 네이처셀이 16% 상승으로 요거를 좀 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엔 JYP SM,
이런 종목들. 흡프스프, 파두, 뭐 이런 종목들. 5%, 4%.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4%. 넥슨 게임즈 3%. 기성도 2.5%. 왜요? 아니요. 재밌는 거 있나요? 아니요. 그 약간 좀 놀이기구 타듯이 브리핑 해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 볼까요? 아니면 일정 중에 요번 주는 일정. 일정이 많아서 맞네요. 오늘 거부터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좋습니다. 일정 가보죠. 네, 클로징 벨 때는 좀 완전체로 좀 들고 올 건데 일단은 오늘 일본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바이오 유럽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좀 진행이 되는 건데 유럽 에서의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열리는데 국내 기업으로는 이제 큐라클이라는 기업, 좀 시총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걸러 들으세요. 어쨌든 그 회사가 항체 치료제 공동 연구개발 파트너사와 함께 좀 미팅을 가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항체 치료제 관련돼서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오면 또 그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에서의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유엔 안보리 회의가 있죠. 우리나라랑 이제 EU랑 1차 이 협의가 있는데 아마 방산 쪽으로 좀 주로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사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에라진엑선은 아직 뚜껑이 안 열리긴 했지만 어쨌든 일부 기업들의 실적 뚜껑을 열어놓은 걸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추가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보리 회의에서 그런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뭐 방산 업체들은 조금 더 기운을 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 안보리 회의는 북한의 신형 ICBM 화성 19형 발사 문제를 다루는 회의. 그렇죠. 그런데 방산 네. 네. 그래서 미국, 프랑스, 일본, 몰타, 슬로베니아, 영국 등 안보리 7개 이사국이 북한의 ICBM 발사 도발과 관련된 회의 소집을 4일날 요청을 해서 요걸로 강력하게 규탄하는 요 얘기 아직 안 나왔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죠. 네. 나오면은 뭐 다른 방산 관련주 혹은 우주항공 관련주 이런 것도 봐도 그렇죠. 뭐 드론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그쪽 요즘에 뭐 방산 쪽에서도 뭔가 지정적 리스크 연관된 종목이라든지 말씀해주신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약간의 수급 쏠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전인대 상무회의가 진행이 되죠. 이제 4일부터 8일까지 개최를 되기 때문에 4일부터 8일. 요거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뭐 바로 나온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재정정책에서의 규모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 거기서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뭔가 수급 쏠림들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중국 상장주부터 이제 지수 ETF들 또 날아다니기 시작을 할 거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게는 수급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MSCI 총 그 지분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한쪽이 뜨면 한쪽을 팔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거를 팔고 이동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는 단기간엔 좀 좋지 않을 거고 일부 연관성이 있는 쪽만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요게 저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사게 하려면 저는 전인대에서 기대할 만한 정책이 안 나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을 조금 더 강하게 패는 어떠한 규제나 관세 얘기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국에서는 좀 반사 수익을 또 얻을 수가 있으니 많이 수출도 하지만 어쨌든 걔네가 좀 망가지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 ETF, ETN 오늘 상장이 됩니다. 13종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수급이 쏠릴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수급이 좀 쏠려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수 ETF 잘했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지수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 ETF랑 ETN의 돈이, 특히나 ETN은 더더욱 또 돈이 쏠리는 게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ETF 쪽이 얼마나 돈이 쏠리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뭐 금융주라든지 또 개별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높은 그런 산업군들에서의 기대감이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AI 서밋과 SK AI 서밋이 있는데 삼성전자 AI 서밋은 이제 특수 관계자만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이거는 나중에 기사나 이런 것들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SK 같은 경우는 SK. 네, SK AI 서밋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사람들이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 뭐 협업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온 김에 이제 멘트를 좀 해준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뭐 이거는 또 AI 쪽에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일정은 이렇게 있고요. 네. 오늘 일정 그리고 오늘 또 막 실적 발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AI 서밋에는 민주당의 또 이재명 대표가 가네요. 그래요? 네, 이재명 대표가 최태원 회장이랑 만나서 네. 별도로 차담을 하고 AI 기업 간담회를 또 갔는데요. 그래요? 그건 몰랐습니다. 특이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까지 좀 볼까요? 이번 주 일정이요? 네. 너무 많아서 다 너무 많아서 일단 오늘 것만. 네, 일단 오늘 것만. 사실은 뭐 대선이랑 FOMC만 보고 가고 그 안에 이벤트 따라서 또 트레이딩하면 그렇긴 그렇지 하죠. 않을까? 근데 뭐 그렇죠. 짧게 말하면 그렇게 그냥 끝내면 되는데 그래도 뭐 내용들이 많고 그쵸. 기업 실적 발표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어쨌든 조금 뭐 우리나라는 NC소프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SKI 테크놀로지, 뭐 SOL, SK이노베이션 이런 쪽이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쪽에서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이게 원전 쪽이니까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란티어 내일 시장 끝나고 나와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화요일장에서 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반영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따가 아마 시간이 오늘은 넉넉해서 보여드릴 것 같긴 한데 미국이 고용이 금요일날 박살났잖아요. 네.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12 실내 지수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오늘 또 고용 지수가 밤 00시 00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용이 얼마나 또 변화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요번 주는 다른 날들은 몰라도 이번 주는 국채 금리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3년물이랑 뭐 30년물이랑 요번 주에 큰 굵직한 게 있거든요. 네. 걔네들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전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요거는 체크를 해보시면은 향후 시장 방향 잡으시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채금리 이번 주에 꼭 체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자꾸 저기 채팅창에 물어보셔가지고 동미 아저씨는 오늘 강연을 가셨습니다. 이야. 어떤 강연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강연을 가셔서 오늘 못 나오셨고 둘이서 요거를 알뜰살뜰하게 아주 힘듭니다. 해피자야님께서 민준아 하보는 말 시켜놓고 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는데 나도 괴로워. 난 컨텐츠가 없잖아. 그럼 내가 한 사람 가지고 내가 1시간 10분을 뽑아 먹어야 되는데 난 쉽겠어요? 쉽지 않지? 저도 뭐라도 드리고 싶어요.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컨텐츠가 없어요. 나 컨텐츠 있다. 코엔자임 Q10 요거 한번 드셔보실랍니까? 3% 핫딜 커머스. 고마워요. 너무 좋다. 형 좀만 쉬고 있어봐. 요거 한 번만 읽고 갈게요. 자, 저한테 뭐 하라며요. 자, 제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시키니까 합니다. 자, 혈압 케어. 자, 이거 방송 보시면서 한국 주식 시작하시면서 대선 예측하면서 혈압 오르시죠? 내 계좌,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치킨값 날리고 소고기값 날리고, 이거 큰일 났다. 혈압 오를 때는요, 대원제약에서 나온 코엔자임 Q10. 저희가 좋은 성분 빵빵하게 저렴한 가격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연말에 건강검진 하신 분들, 최근에 이제 답답하신 분들 많죠? 이 혈압으로 고민하신 분들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좀 가져가시고 싶은 분들은 요 대원제약의 코엔자임 Q10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분이 좋아요. 미국산 코엔자임 원료고요. 98% 순도입니다. 그래서 인도산, 중국산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고객 리뷰 완료하면은 3,000원 적립금 드리고요. 리뷰 작성 고객 10분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리고요. 구매왕 3분한테는 적립금 3만원 드리고요. 신규 회원가인 분한테는 2만원 상당의 쿠폰 드리고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면은 5% 할인 쿠폰 드립니다. 자, 아이고.
힘들다. 왜 이렇게 빨리 끝냈어요? 네? 더 해주세요. 요 정도로 해야죠. 항상 넘치지 않게. 이따 하다가 너무 힘들면 위즈덤 칼리지 한번 갔다 오면 좋을 것 수동 같아요. 칼리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9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동미 아저씨는 이따가 오후에 돌아오실 겁니다. 자, 어떻게 신문을 볼까요? 네, 뭐 네. 신문 보시죠. 오늘 아침에 알아야 하는 우리 헤드라인 보노님이 인사이트 담아서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신문 네. 번호 가볼까요? 자, 이거는 여러 개 신문을 보여드릴 건데 화면으로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증시 거래량 뚝 모든 투자자가 투자를 멈췄다 요 얘기로 시작을 해서 신문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악화되는 미국 재정, 대선 후에 금융시장 퍼펙트 스톰이 덮칠 수도. 이게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냐 요 얘기입니다. 예. 자, 요거 화면 보여주시면요. 결국에 버크셔 얘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좀 추격을 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현금을 3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 최근에 국내 주식과 이제 미국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미국 거를 더 많이 팔고 있대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 투자를 한다. 저는 지금 금리면 사실 그 채권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20년물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그 수익률이 많이 높아졌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5%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면은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외 채권을 보시면 아마 5% 이상이 정말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문제가 지금 이제 국채 수익률이 어떠한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도 사실은 재정 정책이 악화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재정 정책이 악화가 되면 뭘 하겠어요?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할 거잖아요.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럼 국채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가 중론입니다. 대신에 이제 해리스 후보가 되면은 이 트럼프보단 절반 정도 규모이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되면 더 많이 되고 해리스가 돼도 많이 되고 이렇게 돼서 채권도 지금 하기 뭔가 애매하죠. 금 같은 경우도 지금 2800선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사실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럼 금도 힘들죠. 실버는 왔다 갔다가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가격이 높아지긴 했고 이미 측정 고점을 못 가긴 했지만 좀 변동성이 심하고 그럼 이런 것들을 소거하다 보면은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기사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기사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버핏이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대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3,252억 달러로 최대치.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버크셔가 왜 이렇게 많이 현금 비중을 하고 있는가? 기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얘네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버크셔 쪽이 지금 채권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채권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는데 현금을 이 정도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증시를 좀 별로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지금 돈을 많이 팔고 있고 오히려 예금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더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증시에서 뭔가 지금 방향성을 단기간에 이렇게 딱 설정하시기보다는 확실하게 어떠한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는 현금을 조금 강력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거를 조금 말씀을 또 드리면 그 전에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무비자 얘기했고 이 고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제 데이터를 좀 왜냐면 신문을 제가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이 고용이 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요거랑 최근에 발표됐었던 걸 다 엮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농업 고용 자체가 이제 실제로 1만 2천 건밖에 안 나왔어요. 12,000건밖에 안 나왔는데 예상치가 10만 6천 건인데 그러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고용이 완전 박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전 데이터가 22만 3천 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됐는데 실업률이 변동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전에는 이 고용 보고서 내용 안에 이 허리케인에 대한 영향이 없었다, 거의 없었다가 중론이었거든요. 2번 정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통계국이 드디어 일자리가 좀 영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허리케인으로
남동부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고용 데이터가 안 좋아진 그 내용 자체가 이 허리케인의 영향이 컸겠구나.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파업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업 관련된 부분들이 단기간에 영향을 미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률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었고, 이제 대신에 졸트랑 마찬가지로 작년과 비교하면은 줄어들기는 했어요. 작년과 비교했을 땐 줄었지만 최근의 기조로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줄어들진 않았다. 그래서 고용 자체가 그렇게 좀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보시면은 노동력 참여율과 인구 비율 같은 경우도 크게 변동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연관적인 부분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뭔가 이슈가 생겨서 좀 단기적인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좀 발표가 됐었던 그런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화면 잠깐 옮기는 동안 좀 바꿔주시면은. 네. 네. 이제 그 다른 그런 데이터들도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ADP를 좀 볼게요. ADP 좀 제대로 다 뜯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ADP 화면 이제 보여주시면요. 네. ADP가 이제 민간 고용이 23만 3천 건으로 예상치를 압도적으로 좀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정부 주도하의 그 흐름은 좋았지만 민간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하루 전에 나왔었던 이런 ADP 쪽이 워낙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졸트랑 12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나온 고용 데이터가 완벽하게 좀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용을 지금 굉장히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고, 왜 고용을 너가 왜 강조를 하느냐, 지금 요거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패드워치에서 지금 금리 변화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 GDP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고용까지 조금 안 좋아지는 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과 GDP가 약간 떨어지고 있지만 2%대 후반이라서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이 견조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 번씩 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스토리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비농업 고용 그 보고서가 좋지 않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ADP 쪽에서 굉장히 좀 좋았고, 고용 창출 흐름이 23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전 데이터들이 나오지만 좀 압도적으로 좀 높아지게 된 것도 있고요. 실제 예측치 보시면은 이 고용 데이터 자체가 이전보다 굉장히 좀 좋아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뭐냐? 허리케인 복구 내용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일자리 증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요 내용이 제가 조금 이따 12 소비자 신뢰지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자리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일자리 증가세도 상당히 나쁘지가 않았고, 일자리에 대한 그 시각 자체도 나쁘지가 않았고, 그다음 향후 경기 전망에서도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고용률은 이런 식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은 기업들보다 오히려 요즘에 해고나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500명 이상의 이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 기업별 일자리가 오히려 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과연 고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게요. 네. 네, 요거 속보 나와서 네, 한번 갔다 오시죠.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를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속보가 이데일리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땡땡 금투세 시행이 맞다. 네. 근데 원래 이재명 대표는 조금 다른 조금 다른 약간 착한 척하는 스탠스였는데 갑자기 금투세 시행이 맞다? 진짜? 어디 가서 뭐 한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어디 뭐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네. 근데 금투세 시행이 맞다라고 2분 전에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 거 화면 나오나요, PD님? 그때부터 딱 코스닥이 쭉쭉 734에서 729까지 쭉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요게 지금 딱 나온대요. 35분, 36분. 요때부터 이제 쭉 떨어져서 요 정도의 제자리 걸음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 또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금투세가 영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 나오는 그 뉴스의 그 타이밍과 차트의 움직임을 보시면 확실히, 그러니까 계량적으로 몇 퍼센트에 얼마까지에 어떻게 영향이 있냐는 말하기 어렵죠. 말하기 어렵죠. 하지만 영향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금투세가 유예된다? 뭐 이래서 증시가 오른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고, 그렇죠. 불확실성이 존재함으로써 시장에 부담을 주는 건 맞아요. 물론 그걸 계량적으로 정량적으로 어떻게 주는지는 평가가 어렵죠. 하지만 뭐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라이브로? 보이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여기 좀 쭉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무슨 뭐 주식하면서 무슨 주식해서 막 집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사실 소소하게 그쵸? 그냥 네. 고깃값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런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코멘트 안 할게요. 이거 너무 지금 금투세 몇 개월을 얘기합니까? 저도 얘기하면서 제가 지겨워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말을 했네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이 금투세, 거래세 폐지 대신 도입, 그런 점에서는 시행하는 게 맞다. 이게 확실히 어떤 스탠스에서, 컨텍스트에서 이게 뭔 소리야 또? 속보는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 증시 정상 회복하도록 입법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뭐야? 그러니까 뭐 기사가 좀 이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좀 소화를 해야 될 일이고, 오늘처럼 약간 대선과 FOMC를 여러 가지 빅 이벤트를 기다리는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요런 속보가 조금만 나와도 센티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왔는지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뭘 어떻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정치권에서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여당도 난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별로 이런 뉴스를 전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 봐봐. 1분 전에는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실감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급반등. 그래가지고 봐봐, 속보에 이재명 금투세 시행이 맞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맥락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서 제가 이게 맞나?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나? 어디서 한 소리 들었나? 이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탠스가 이렇게 변한다. 이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 차트를 봐봐. 분봉을 봐봐. 이게 지금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나? 금투세 시행이 맞다. 요 뉴스 6분 전에 나오고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 금투세 폐지 동의한다. 주식시장 어려움 실감한다. 시행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또 반등하고. 보이죠? 이게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분봉이 이렇게 되는데 요 폭이 꽤 커요. 734에서 728이야. V자로 금투세 시행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주식시장이 어렵다. 이거 코미디 아니야. 한 사람, 한 대표의 말에 이게 734에서 729 갔다가 다시 735 갔다가 금투세 영향, 아예 금투세 무새들 욕하는 사람들은 요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영향이 어느 정도 있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은 하셔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요즘에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상황보다 아마 한 절반 정도는 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시장을 본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분명 상황이 지금보다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시장을 빠져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지켜보는 게 맞죠. 네. 그렇죠. 이재명이 우리 오프닝벨 말하는 거 모니터링해서 말 바꾸는 거라고. 그럴 리가. 그 정도인가요? 알겠습니다. 미국 노동 얘기하고 있었는데 과연 모니터링해서 말을 바꿀까요? 진행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뉴스가 그렇게 떴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6분 전에 이재명 금투세 시행이 맞다. 이게 맥락이 그런 거네.
금투세 시행이 맞지만 주식시장이 어려워서 폐지하는데 동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앞에 것만 듣고 2대1 속보 금투세 시행이 맞다. 그러니까 저건 헤드라인을 저런 식으로 달면은 그렇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죠. 그럼요. 제가 전달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사가 그렇게 나와서 그대로 전했는데 코스닥 리딩하는 맥민준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 뉴스. 미국 고용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얘기는 죄송해요. 속보 때문에 제가 끊어 죄송합니다. 네네네. 아까 얘기하던 거는 고용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지 뭐 혹은 고용이 좋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지, 네. 고용이 안 좋아져서 금리 인하를 하는지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 톤 자체가 좀 다를 거다. 그렇죠. 그래서 네. 고용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데이터가 좀 엇갈리게 나와서 그래. 졸트랑 요번에 비농업 고용 보고서는 좋지 않았고,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ADP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2 소비자 신뢰 지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요번엔 좀 많이 무시가 되기는 했었거든요.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일단은 뭐 소비자 신뢰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중요한 건 고용 쪽이니까 고용 내용들이 좀 밑에 나오는데, 일단 소비자들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높아졌고, 향후 이제 주가가 높아질 거라고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1987년 이 질문이 제기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 그러니까 대선 이후나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고용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는 것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굉장히 좋고, 낙관치 6개월 낙관치도 굉장히 좋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둔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안에 있는 고용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거든요. 노동시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을 반영을 한 건데 굉장히 높은 수치를 하고 있다. 노동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기조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비농업 고용이 좀 부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좀 버티게 됐었던 주 요인이지 않을까.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번 주에 나오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만약에라도 안 좋게 나온다. 이러면은 또 많이 패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주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디에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냥 건수만 보시는 분이 있고 안에 뜯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청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구율 자체가 변동이 나오는 게 굉장히 핵심인데, 요번에는 청구율 자체가 변동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만약에 급변동이 나오면서 뭐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막 25만 건 막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이래 버리면은 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 지수 보세요. 지금 금투세 때문에 난립니다. 오, 다시 엄청 올라가네요. 예.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사가 왜 그렇게 났냐면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앞에 인트로를 쭉 깔았어. 그 인트로가 뭐였냐?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는 해야 되는 게 맞다. 이 개선 후에라도 어떻게 시행하는 게 맞다. 그런데 앞에 서두를 그렇게 깔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속보가 바로 그렇게 시행이 맞다라고 나간 거야. 근데 앞에 인트로 쫙 깔고 뒤에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폐지에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닥이 그렇게 잡힌 것 같고요. 코스닥이 1.7% 상승으로 수직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우와. 에코프로 BM이 지금 11% 플러스고요. 에코프로가 5%.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뭐 HLB, 리가캠, 알테, 엔캠, 휴젤, 흡프스프 다 3% 이상 상승. SM 6%. 하이닉스도 2.6%. 기아가 3.1%. 네이버가 2.5%.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집권 플랜 본부 출범을 또 하면서 그 민주당이 또 녹취록까지 공개를 했죠. 그래서 타이밍상 요게 딱 물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좋을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을 좀 꺼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금투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밸류업이랑 상법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채팅은 어때요? 미라클님께서 명행 정도 되는 앵커가 최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런 데가 나올 것을 예상 못한 것도 문제는 맞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속보로 봤을 때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한 소리 듣고 왔는지, 그렇죠. 혹은 착한 척 하는 건지, 왜 이게 뭐 이렇게 스탠스가 바뀐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최근에는 약간 착한 척 하는 스탠스였는데 갑자기 시행한다 그러니까 어잉? 좀 약간 그랬죠. 그래서 컨텍스트를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폐지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만세 뭡니까 여러분? 좀 그건 정치 채널 가서 하세요. 여기는. 자, 9시 51분 네. 지나가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시장 좀 보다가 가볼까요? 이 금투세 관련해서 결국 오른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그렇죠. 이렇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까지도 어떤 특정 종목군이나 섹터나 혹은 시장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지수를 하는 게 제일 편안하긴 해요. 뭔가 변동수도 좀 적고, 만약에 이 얘기가 뒤집어지더라도 충분히 리스크 해지도 가능하고, 그래서 뭐 저는 지수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지금 이제 금투세 부분으로 배팅을 하신다면은 지금 분봉상 제일 세게 올라가고 있는 그 대형주를 잡는 게 베스트일 수도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이 되겠는데, 요건 또 이제 2차 전지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주도주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수 ETF, 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든지, 뭐 그거는 이제 증거사가 다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로 그냥 배팅을 하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돌아왔는지, 요거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53분 지나가고 있고요. 채팅창에는 지금 불이 나고 있네. 예, 죄송합니다. 우리 그 노무라 다니는 현님께서 5달러 또 보내주셨었는데, 아까 민준아 이 방송 나름 몇천 명이 보는데 감정적으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엄청난 혼란이 생긴 건 인정하지, 대가리 받고 사과하자 해서 죄송합니다. 정치와 정책 관련된 건 항상 중립적으로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착한 척 한다, 무슨 뭐 그럴 리가 없다, 어디 가서 한 소리를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에는 아무런 성향이 없고, 주식 시장 돈 벌게 해주는 정치인들, 정책 내는 사람들이 우리 편, 거기에 방해되고 자꾸 재뿌리고 무슨 딴지 걸고 제대로 안 하는 편은 남의 편. 딱 요겁니다. 그래서 편향이 없지만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나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얕고 가벼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거 하나 보고 오시죠. 위즈덤 칼리지 Q.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나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할까요? 미국.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행보.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잘 아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패권 경쟁의 판세를 읽는 최고의 국제 정세 전문가 최준영, 그리고 그거를 다 커버링을 하시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그 폭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걸 다 알지? 싶어서 한번 모셔야겠다 싶었는데. 최준영 박사가 감탄을 금치 못했던 제야의 고수, 미국 정치 칼럼니스트 신은철. 이 두 전문가가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거침없는 글로벌 인사이트를 위즈덤 칼리지 시즌2에서 독점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최대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자, 위즈덤 칼리지 혜택 굉장히 많고요.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해놨으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그 분야의 전문가들, 대단한 인사이트들, 저희가 독점 공개하는 정보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든 비판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따가 10시 넘어서 추세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든 혹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나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어쨌든 코스닥이 2.3%까지 오릅니다. 코스피는 0.9%. 사실 오늘 조용하게 갈라 그랬는데 요 뉴스가 좀 일찍 나왔으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초반에 너무 놀았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시장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오늘 또 활발하게 거래량도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확실히 시장에 야당의 저런 이야기들, 금투세 폐지 쪽으로 가닥이 확실하게 잡히는 저런 이야기들에 지금 좀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확실히 조금 더 즐겁고 활기찬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요러면 할만 나지. 요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오후에 들어와서 요 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잠시 후에 저희가 3시 20분에 와서는 완전체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즐겁게 또 트레이딩 하시고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대선이랑 FOMC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즐겁게 트레이딩 하시다가 이따가 3시 20분에 마감 클로징 벨이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